공천 후보에 대한 사전 컷오프 등 각 당의 공천 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합니다. 공천 경쟁률은 국민의당이 더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다닌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속기관은 위조 사실도 모른 채 과태료만 또 부과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성폭행으로 출산 사실을 숨겼다 해서 결혼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제로 시집온 도내 이주 여성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대 총선 공천자 접수 결과 국민의당 신청자가 더민주당보다 훨씬 많아 양당 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의당도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는 등 이번 주 공천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이창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 11개 선거구에 최종 38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3.45대 1로 3.5대 1을 기록한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역 의원 9명을 포함해 25명이 공천을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출범하는 선거대책위원회에 기초 자료를 넘겨 공천 일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빠르면 이번 주 말부터 개별 면접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는 오는 25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대상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중진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의원은 추가 심사할 계획으로 3선 의원은 무려 절반인 50%까지 정밀 심사 대상입니다. 도내에서는 9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컷오프 대상이 누구인지 또 중진 가운데 정밀 심사 대상은 또 누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당이 여러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달 안에 공천 후보자 면접을 마무리하고 후보 신청이 없었던 3개 선거구와 후보 신청이 필요한 선거구에 추가 공모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의당도 도내에서 군산을 포함한 3개 지역구의 후보를 확보하고 다음 달 11일 당원 투표를 통해 중앙당 후보 자격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67지역구 최진호, 김종철 도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은 기존 이성일, 최인정, 양용호, 장학수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편 더민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해당 행위로 제명을 앞둔 이들의 탈당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탈당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번호판을 영치당한 뒤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달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기관은 가짜 번호판인 줄도 모른 채 그 차량에 계속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2살 박모 씨의 승용차 번호판. 가까이 가서 보니 인쇄 한 종이에 아크릴을 덧대놨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달고 다닌 겁니다. 박 씨 등 18명은 지난 2011년부터 1억 5천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자 인쇄업자 57살 김모 씨에게 번호판을 주문했습니다. 세금이 체납돼서 차는 당장 써야겠고 그래서 번호판을 붙여야 됐습니다. 자석 고무판에 번호를 인쇄해 붙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한 개당 8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실사 출력을 해서 영화 촬영 화품으로 쓴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조 번호판은 이렇게 숫자에 음영까지 넣어서 언뜻 봐서는 가짜인지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단속기관도 가짜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번호판에는 과태료도 계속 부과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실제 번호판을 영치했던 시군청과 경찰은 영치 사실도 모른 채 가짜 번호 차량의 법규 위반에 많게는 한 대당 3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찰서는 통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부과만 하죠. 그걸 일일이 이게 영치 차량인가 그런 건 안 보고. 경찰은 중개업자 등 1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번호판 영치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13살 때 당한 성폭행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남편 김모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취소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로 출산했고 사생활 비밀에 해당되는 만큼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김제에서 신혼집을 차린 A씨는 결혼 6개월 만에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남편에게도 혼인 취소 소송을 당해 구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전주 금상동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 덕진 1터널 부근에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살 정모 씨 등 탑승객 3명이 숨졌으며 경찰은 폐차하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여파가 도내 학생들의 교복 구입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납품을 받아온 교복업체가 교복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도내 30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새학기 입학식에서 교복을 입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는 내일 예비 소집에서 신입생들이 구입한 교복을 나눠줄 예정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공동 구매를 계약한 교복업체가 개성공단에서 납품을 못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입학식에서 신입생 가운데 절반가량은 교복을 입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누가 하시원도 못 오고 교복 받지 못한 학생들한테 가정통신을 보내야죠. 이런 사정이 있다고 이해 좀 해주시라고. 개성공단 폐쇄로 납기일을 못 맞추게 된 교복업체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현재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교복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른 공장에서 추가 제작에 들어갔지만 다음 달이나 돼야 계약한 물량을 모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느냐, 납품 딜레이 되는 시간을.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라인업 돼 있어서 생산되고 있어요. 도내에서 해당 교복업체와 계약한 학교는 모두 45곳. 이 가운데 하복부터 입거나 납품이 가능한 곳을 뺀 30곳은 신입생 교복 착용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여파로 난데없이 새학기를 맞은 교복업체와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도교육청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2차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징계 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유보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성교육 주도교사 육성 사업에 도교육청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인성교육을 주도할 교사 300명과 시범학교 25곳을 육성하기로 했지만 모든 교사가 교과와 인성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성교육 주도교사 사업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갈등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시아 정상을 넘보는 전북현대가 오늘 홈에서 FC 도쿄와 AFC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를 가집니다.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통해 탄탄한 진용을 갖춘 만큼 새롭게 선보일 공격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현대 선수들이 전주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FC 도쿄와의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 첫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에 나선 겁니다. 전북현대는 이번 시즌 국가대표 공격수 김신욱과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김보경 선수 등을 영입하면서 최강의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비록 지난 시즌 J리그 4위 팀과의 대결이지만 첫 경기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적생들과 훈련 기간 내내 손발을 맞춰온 만큼 공격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박공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타개력이나 힘이나 높이나
있는 게 보강이 되기 때문에 전북만의 축구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11명 모두가 경기장 안에서 특히 홈에서 하는 만큼은 반드시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C 도쿄는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에 부담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골결정력이 좋은 이동국과 장신인 김신욱 선수를 높이 평가하며 경기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粘り強く戦い、90分の中で勝機を見出していくという試合にな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전북 현대가 AFC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승리하며 아시아와 리그 정상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묵은액을 털어내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어제 오후 6시부터 박물관 마당에서 풍물패의 길놀이와 함께 수원문을 끼운 금줄을 두른 달집을 태우며 한 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후 7시 반부터 달에 살던 옥토끼가 지구배를 찾아오는 내용의 달나라 옥토끼와 춤을 이란 국악 공연도 펼쳤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LH공사와 금융타운 조성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화부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라북도가 157억 원을 들여 매입한 금융타운 조성부지에는 연금공단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과 함께할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사무 공간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14년 연구에서 기금본부 전북 이전으로 투자는 최대 5,500억 원, 지역 내 총생산은 최대 3,5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대학교 2015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어제 오전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136명과 석사 728명, 학사 3,072명 등 모두 3,900여 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남호 총장은 졸업 식사를 통해 가장 위험한 것은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라며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린 곳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전주 시내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량이나 도로 곳곳에는 물기가 젖어 있기도 하지만 교통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외에는 원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새벽에 내린 비에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갔는지 오늘 아침 시야는 환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정읍시의 시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인 2016 정읍 마을 만들기 시민 창환 대회가 열렸습니다. 또 장수군은 올해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정비 사업에 대대적으로 나섭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정읍 시민 창환대회는 시민들과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실행으로 진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 공동체와 창업 공동체, 도시 재생 공동체 등 46개 공동체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읍 시민창환대회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앞으로 50여 시간의 교육을 통해 공동체 조직과 실현 가능한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지역 공동체들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장수군은 올해 144억 원을 들여 금강과 장계천, 백운천 등 9개소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장수군은 지난 2011년부터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 현재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괴목천 등 소하천 6개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 가족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적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문화 가정의 갈등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자녀 교육 방법과 소통 등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무주군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무원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국회 기획지정위원회 정대영 부의사관 등 예산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과 타 지역 예산 발굴 우수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전라북도 체육회가 다음 달 3일 창립을 앞두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2처 1실 2부 7과로 전문체육은 스포츠진흥처에서 생활체육 분야는 지원육성처에서 각각 맡고 경영관리와 기획홍보는 경영기획실에서 관장합니다. 여기에 기존 종목 62개 단체도 30개로 통합하지만 체육회나 종목단체 모두 고용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오늘부터 강원도와 수도권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18년 연속 4위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26명이 늘어난 21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목별로는 빙상 56명을 비롯해 바이애슬론 51명, 스키 43명 등이며 지난달 시작된 사전 경기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로 전국 종합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부패방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부패방지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전국 268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북도는 전북연구원 등 7개 산하기관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200여 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제거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도는 또 전국 최초로 출연기관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해 의식개혁을 주도한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47살 A씨 부부에게 최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년여간 정규 보육교사들을 채용한 것처럼 행정 시스템에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새벽 침몰한 어선은 무등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쯤 군산 해망동 내항에 정박해 있다 불이 나 침몰한 7.9산토급 A호는 등록을 하지 않아 승선 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배 안에 선원인 69살 박모 씨가 타고 있다 실종됐다는 선주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해외 봉사단원의 경험담과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군 유스코 해외봉사단 귀국 콘서트가 오늘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6일 신춘음악회를 갖습니다. 대한기독사진과협회 사진전시회가 오늘부터 28일까지 교동 아트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이 오는 28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됩니다. 전북도립미술관에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은 오늘 전북예술회관 3층에서 2016년 해외전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남원 지금 여기 인문학당이 모레 행복한 성공 인성이다라는 주제로 무료 공개 특강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오늘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아리랑 연구가 김연갑 씨 초청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가 오늘까지 패백 초급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북현대모터스가 오늘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FC 도쿄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조 1차전 홈경기를 치릅니다. 화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맑아지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8도, 군산 7도 등 7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는 0.5에서 2m로 오후에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